자, 그렇다면 원장님, 이번에는 그 실제 추간공 이 확장술을 통해서 중증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한 아주 좋은 예우, 묘하게 치료가 잘 된 그런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예, 여기는 68세 된 분이신데, 네. 이분은 김장을 하다가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그렇죠. 김장을 하다가 갑자기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다음날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응급실을 통해서 MRI를 찍으신 분이에요. 아, 찍었더니 평소에 협착증 증상이 있어가지고 오래 서 있거나 그런 건 힘들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꼼짝 못해가지고 응급실 가가지고 네네네. MRI를 찍으니까 MRI상에서 디스크가 파열됐어요. 아이고. 디스크가 터지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거든요. 제일 심한 통증의 기간이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예요. 일주일 정도는 아주 꼼짝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한데, 그래가지고 저희 어떻게 알아가지고 저희 병원에 왔어요. 왜 그러냐면 고령에다가 이분은 아주 심한 그런 당뇨병을 한 30년 앓았어요. 아이고. 그래서 수술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저희 병원에 추간공 확장술을 해가지고 1년 뒤에 MRI를 한 8개월, 7개월 뒤에 MRI 찍어보니까 이게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추간공 확장술의 제일 좋은 방법이 초기에 염증 치료를 할 수 있어가지고 추간공을 넓혀주고 난 다음에 염증 물질하고 같이 긁어내기 때문에 제거가 되기 때문에 염증 치료돼가지고 이와 같이 터진 덩어리가 바로 없어지지는 않지만은 주변의 부종을 우리가 긁어낼 수 있으니까 초기에 아주 통증을, 그렇게 심한 통증이 추간공 확장술에 의해서 어느 정도 통증이 완화되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정도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와 같이 디스크를 녹이는 그런 약물을 통해서 흡수시켜가지고 이 환자가 됩니다. 아주 좋은 케이스입니다. 네. 근데 원장님, 이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꼭 추간공 확장술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기존의 어떤 이 척추질환 비수술 치료법과 비교해서 이 추간공 확장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중증 척추관 협착증 예를 들어가지고는 네. 이제 복합적으로 치료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염증 치료를 한다든지 척추 혈류를 개선한다든지 신경 감압을 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단순한 신경 차단이라든지 스테로이드 주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와 같이 복합적으로 치료하는 데는 미묘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간단하게 우리가 신경 치료를 하는데, 신경 치료를 해가지고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비수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되는 풍선 확장술이라든지 꼬리뼈 내시경이라든지 신경 성형술 등이 있는데, 이러한 치료 방법도 역시 이 복합적으로 치료하기에는 감압 효과가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추간공 확장술하고 조금 다른 점이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복합적이 아니고 단순한 협착증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쉽게 치료가 되는데, 이제 중증으로 들어가 가지고 협착이 심한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척추관이라든지 추간공이 동시에 막혀 있는 경우에는 추간공 확장술이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네, 이 기존의 이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도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뭐 입원을 안 해도 되고 또 전신 마취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었던 것도 사실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복합적인 증상이 있을 때나 혹은 좀 재발 가능성이 조금 부담됐을 때 본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다면 이 추간공 확장술이 어떤 원리로 허리 통증을 완화시키는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면 기존의 네. 치료 방법과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경 성형술은 꼬리뼈로 해가지고 이렇게 카테터가 들어갑니다. 네네. 네. 들어가가지고 증상을 일으키는 부위에서 그 다음에 이 유착을 이와 같이 박리하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을 넓혀주고 그 다음에 약물을, 염증 치료 약물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신경의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통증을 일으키는 염증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 다음에 이게 중증 척추관 협착증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인대가 굉장히 많이 두꺼워져 있어요. 우리 하수도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이 흐름이 잘 차단되듯이 네네. 이게 인대가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관절이 두꺼워져가지고 이와 같이 원하는 목적에 잘 도달도 안 가고 그 다음에 카테터가 잘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쉽게 아까 이야기한 그러한 염증을 제거하고 유착을 제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꼬리뼈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네. 옆구리로 들어가가지고 옆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추간공을 통해서 이와 같이 두꺼워진 인대를 제거합니다. 이렇게 제거하고 난 다음에
신경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아우 제가 그래서, 푹 시원하네요. 아주 시원하게 넓혀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꼬리뼈를 통해서 이와 같이 카테타를 집어넣어가지고 네. 이제 넓어졌으니까 네, 그렇죠.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약물을 투여하면은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척추관 밖으로 추간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씻어질. 네. 그래서 통증을 제하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꼬리뼈를 통해서 해가지고 재발된 경우에는 추간공을 통해서 인대를 제거함으로써 네.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 방법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염증이 이제 쌓이면서 이제 추간공이 이제 좁아졌지만 이렇게 어떤 특수 카테터를 이용을 해서 염증 물질을 없앨 수가 있는 그림을 봤습니다. 네. 자, 원장님, 그렇다면 이 특수 카테터를 이용해서요, 이 추간공 확장술 실제 치료받은 사례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예.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분이 파일럿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인상이 남는 환자인데, 네. 이분은, 비행하다가 통증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비행을 우리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 나가는 비행기에서 파일럿으로 가가지고 했는데, 네. 가서 현지에 나가지고 꼼짝없이 통증이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와서 MRI를 찍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디스크가 굉장히 많이 터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역시 이제 파일럿을 하다 보니까 수술하기가 참 어렵고 네. 또 이런 경우에는 협착증이 오고 그다음에 디스크 파일이 같이 동반된 경우에는 대부분 불안증을 같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술하게 되면 고정술이라고 이를 핀을 박는 그런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정술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검사대 가면은 삑삑 울리고 네. 금속이 있으니까 파일럿인데. 파일럿이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난감했는데 어떻게 저희 병원을 알고 오셔가지고 수술을 안고 낫는 그래서 인상이 남는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한번 저희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분 경우에는 자율신경 장애가 굉장히 많이 온 환자입니다. 네, 네. 신경 유착으로 인해서 혈류 장애 오고 자율신경 기능 장애가 올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라면 발바닥 온도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떨어져요. 되게 그림으로 봐도 굉장히 차가워 보이는데요. 차가움을 느낄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네. 체열이 이쪽에 왼쪽 온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걸 네. 보여주고 있어요. 확연히 다르죠? 예. 그래서 시술을 했더니 네. 다시 온도가 피부 온도가 한 3, 4도가 증가해가지고 이야. 거의 정상으로 나오는 거. 이건 아주 잘된 그러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추간공 확장술을 통해서 이 자율신경 기능을 회복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간단한 시술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율신경 기능까지도 이렇게 회복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네. 네. 자, 허리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죠. 추간공 확장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환자분들에게 본 시술을 좀 권유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술을 받았는데 다시 재발한 환자들이 가장 많이 대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시술 받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발된 환자들을 우리가 조사해 보면은 추간공이 많이 협착되어 있는 것, 특히 인대가 두꺼워져 가지고 협착되는 환자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고령이라든지 만성 환자로서 수술이 좀 어려운 환자들, 수술은 꼭 하고 싶은데 수술에서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수술방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환자도 있습니다. 그런 환자라든지 추간판이 파열되는 환자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기피하는 협착증 환자도 이게 좋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좀 많거나 이렇게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그 허리 통증 환자 같은 경우는 시술하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 추간공 확장술을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추간공 확장술의 경우에는 전신 마취가 필요 없는 부분 마취를 하고 네. 입원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당일 퇴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려운 환자들 그런 환자들을 조직의 손상이라든지 상처 없이 비교적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그러한 수술도 아니면서 수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환자들이 좋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간공이라는 척추관이 신경 유착이라든지 협착을 동시에 네. 이뤄가지고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비수술로 좀 힘든 환자들의 경우에도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술 후에 관리를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술 결과도 달라지니까요. 그런 점도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추간공 확장술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특수 키트가 옆으로 들어가가지고 네. 옆구리를 통해서 추간공에 접근하고 추간공에서 두꺼워진 이런 인대라든지 물론 이제 관절이 두꺼워지는 것은 제거를 못하지만은 인대를 이렇게 제거함으로써
추간공을 넓힐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려 있는 것을 이렇게 펴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대도 같이 제거되면서 이쪽을 통해서는 혈관과 동맥이라든지 정맥의 혈관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맥과 정맥의 혈류 개선 효과도 같이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염증이 완전히 제거되고 그러면은 신경은 감압 효과고 혈류 개선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네. 네. 자,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추간공에 유착이 된 어떤 인대만 제거를 한다면은 허리 통증은 물론이고 이렇게 다리 저림 현상도 없어질 수 있는 건지 그게 어떻게 또 치료가 되는지 그 원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인대를 제거함으로써 추간공을 확장시키고 네. 신경근 감압 효과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통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약물을 주입함으로써 염증을 품으면서 염증도 치료하고 그 다음에 감압 효과에서 혈류 개선 효과라든지 자율신경 회복을 같이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복합적인 증상을 나타낼 때, 즉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가 시리다든지 저리다든지 감각이 떨어졌다든지 온도가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쥐가 많이 내린다든지 이런 복합적인 증상이 일어날 때 그것을 같이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척추질환 치료에 적용되는 이제 비수술 치료 방법이죠. 네. 추간공 확장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추간공 확장술에 따른 어떤 그 부작용과 어떤 그 시술 전후에 주의해야 될 점 이런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네. 이 시술 방법은 수술 방법인 그 감압술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고정술하고 비교됩니다. 그래서 고정술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합병증이 있어가지고 특히 노령 환자한테는 치료하기 어려운데 이 방법에는 비교적 그러한 합병증이 적은 치료 방법입니다. 합병증으로 해야 그다음에 혈종이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것은 우리가 수술 방법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그러한 미약한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신경외과 전문의 박경우 원장님과 함께 추간공 확장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장님. 자, 뭐 아파서 고통받는 것보다 그 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게 가장 맞아요. 좋은데요. 네. 이 허리 근력을 강화하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이런 운동들이 척추나 디스크로 가는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꾸준한 운동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허리나 무릎, 관절의 통증을 갖고 계신 분들 저희가 전화 주시면 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건강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